재미없는 수원 빨리 끝내고 싶다. 수원이 제일 재미없잖아. 안 그러냐? 재밌어? 아, 다음. 자, 이거 푸시면 되죠. 2차 방정식. 됐어요? 자, 근데 또 조바심이 나서 선생님이 어시스트를 해주자면 요거 이 미리 약분해 버릴까? 이렇게 되고 N2도 약분해 버릴게. 자, 요 상태면 N이 10이라는 거 바로 보이네요. 굳이 2차 방정식으로 바꾸셔도 된다는 거. 4형 될 테니까. 괜찮지? 넘어갈게요. 괜찮습니까? 1329씩 이 문제는 내가 봤을 때 그냥 두려움 때문에 못 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훈아, 네. 여기서 AR에 대한 식이 몇 개 생기지? AR이요? 응. 3개. 3개나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야. 문자 2개인데 식이 하나 더 있어, 심지어. 일단 써보자, 식부터. 자, 이렇게 식이 있는데 항의 개수가 다 안 맞아서 나누기가 좀 별로죠. 어떻게 하고 싶어? A.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대입해볼까? 자연스럽지. 왜냐하면 별로 하고 싶지 않잖아. 뭔가 차수 높은 방정식 풀기 싫잖아. 그래서 넘기면 얼마인가? 마이너스 16인가?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 넣고 싶네. 너무 자연스럽다. 그럼 AR 4제곱은 마이너스 8이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싶어? 이제 나눠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얘랑 나누는 게 아니라 쟤랑 나눠도 될 것 같긴 해. 잘 봐. 아, 얘랑 얘를 나눠볼까? 두 배씩이니까. 봐봐. 여기서 R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얘 이 모양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R제곱은 얼마다? 4분의 1인가? 됐어? 그러면 R은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일까? 플러스 2분의 1일까? 근데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상관이 있네요. 자, 어쨌든 그럼 다시 여기다 넣어주면 R의 4제곱은 16분의 1인가 얘들아? 그래서 A는 마이너스 8 곱하기 16. 근데 R이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64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64네. 둘 중 하나 찍으세요. 뻥이에요. 이 뭐 둘 중에 R이 2분의 1이라고 하면 A 값이 나온다든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A 값이 나온다든지 해서 얘랑 일치하는 걸 찾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R이 2분의 1인지 마이너스 2분의 1인지 찾을 수 있겠죠. 맞죠? 자, 여기다 2분의 1 넣어보면 2분의 3A가 마이너스 64가 되고 A는 마이너스 64 곱하기 3분의 2가 되네. 그러면 얘랑 일치하지 않으니까 오류잖아. 그치?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주면 2분의 1 A가 마이너스 64가 되니까 얘랑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두 식을 만족해 주니까. 자, 끝. 됐습니까? 알겠지, 승훈아? 문자 2개씩 세게 되니까 나는 풀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푸세요. 근데 얘들아, 진짜 이렇게 풀어야 돼. 수능 때 뽕을 가득 주입하시고 풀어야 돼. 나는 풀 수 있을 거라고. 안 그러면 불안해서 못 풀. 대신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자, 1359번 날아가 봅시다. 1359. 이건 누가 질문했노? 질문이 뭐야? S 12는 구했는데 T12를 제거해야 되는지 T12도 약간 야매로 구했는데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왜 야매로 구해야지? 정석으로 구하시면 되잖아. 그래서 야매로. 왜? 그만둬. 죄송해요. 자, 등비 수열을 역수로 만든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의 역수 수열은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인정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있어. 잘 봐. AN이 ARN-1제곱이라면 AN분의 1은 ARN-1제곱분의 1이잖아. 그럼 초항이 A분의 1이고 공비가 R분의 1이 수열 아니야? 근데 왜 야매를 해야죠? 그래서 근데 사실 ST는 갖고 있어. 자, 그래서 SN은 1 빼기 R분의 A 1 빼기 R의 12제곱 이렇게 세팅해주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TN은 R분의 1 빼기로 할까? R분의 1 빼기 1분의 R의 12제곱 빼기 1분의 1에 A분의 1. 요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 같네요. 그리고 뭐 한 두 개 알려주니까 AR은 나왔겠네. 구해볼까? A는 2. AR 11제곱은 40. 나이스. R 11제곱이 20이네요. 아름다운 숫자네. 20에 11분의 1제곱. 얘들아, 왜 20에 11분의 1제곱일까? 형아, 왜 20에 11분의 1제곱일까? 대입하라고. 그치. 이게 쓰이지 않을 거라는 암시야. 얘들아, 수학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계산도 같이 너무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잘 없어. 그냥 노가다 계산만 늘어나는 문제는 잘 없다. 자, 성훈이랑
현식이한테 선생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본능 테스트. 임미야 이거 보면 뭐 하고 싶어? 이 녹색을 보면 승훈이는? 뭐지? 범부수 계산을 한다고? 그치? R보다는 R의 12제곱을 곱하고 싶지 않냐? 그래야지 번분수에서 탈출할 수 있잖아. 오케이? 얘는 R 하나만 집어넣을게. 그럼 1 빼기 R 되지. 괜찮아? 얘는 R 12제곱 넣으면 1 빼기 R의 12제곱이 되지. 괜찮아? 이제 왜 R의 11제곱이 알려줬는지 좀 이해가 될랑말랑 하고 있죠. 그럼 여기 A분의 1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저앉히면 되지. 이 상태 아니야? 괜찮니? 자, 그럼 뭐 하고 싶어? 이제 얘가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약분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A 제곱 R 11제곱 벌써 끝나버렸네요. 내 말이 맞죠? 이런 계산 숫자가 있을 때는 저게 그대로 쓰인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맞췄어? 여기까지 했는데 그럴 수 있어 이 문제는. 아래 20에 11분의 1제곱을 집어넣으라고 이런 생각 때문에 제대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매는 거지. 왜? 막상 시험에서 보면 짜증날 것 같아? 근데 그 1-R 말고 R-1로 계산하나? 없죠. 너는 4분의 5를 누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5라고 써놓으면 너무 짜증이 나? 짜증은 나는데 뭐 미치도록 짜증나는 건 아니잖아. 왜 이쑤시개가? 왜 이쑤시개가 왜 있냐고? 솔직하게 얘기해줘도 돼? 그 시계 줄 줄이는 데 쓰여줘. 왜? 그 메탈 줄은 옆에 구멍이 있어서 모르면 나타났다 할 때. 왜 이런 시간? 자 넘어가도 됩니까? 자 1360도 자 항에 대한 식 두 개 있으니까 AN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칸씩 띈 애들의 합 등비수열의 합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도 맨 등비수열의 합이지. 그거 해달라는 얘기야. 근데 또 이거는 계산을 또 해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해주자면 봐봐. AN은 안 구할게. AN 구했냐? AN이 AR의 n-1제곱이라면 얘는 공비가 R제곱이죠. 맞습니다. 얘는 공비가 뭐야? 마이너스 R제곱이지. 그치? 그러면 식 한번 써보자. 오늘 드디어 원리합계. 내 선물이다? 스타벅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1-R제곱분의 A 곱하기 1-R제곱의 몇 제곱? 10제곱 5제곱이니까 10제곱 되지. 그치? 요거 곱하기
두 번째 거는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뭐 이렇게 생겼나? 그다음 초항 A. 아. 맞죠? 둘 다 합쳐져. 10을 안 됐어? 네. 왜 퍼프인지 모르겠네. 네가 어려웠던 점이 뭐야? 계산이 계속 안 나오죠. 아 이게 계산해줘? 저 R을 그냥 오라고 좀 위에 줍니다. 아 그렇게 한 번 잘못 들어가면 계속 와씨 어디가 틀렸지 하기 마련이죠. 왜? 민미야 그 상황이 생각나? 시험에서 나온 적 없고 자 넘어가도 되니? 자 1391번 날라가 봅시다. 이음만 보겠습니다. 이건 틀린 거 아니야?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2의 합은 애시당초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니래니까. 그러니까 초항만 규칙성이 없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잖아. 얘를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야? 애시당초 등차 수열이 아니잖아. 근데 걔를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준다 치더라도 그럼 이 말이 맞아? 2n 플러스 얼만겨? 3인가? an 두 번째 항부터 2n 플러스 3일 거 아니야. 그리고 초항은 여기 1 넣은 7이긴 하네. 아 그래서 초항은 7이고 공차가 2라고? 근데 7, 그 다음 7이잖아. 두 번째 항도 7이잖아. 세 번째 항은 9. 이렇게 가니까 얘를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주기 좀 힘든 것 같네요. 너무 치사해? 근데 어쨌든 등차 수열이라는 말은 난 잘못됐다고 생각해. 왜 네가 선택했는지는 알겠는데 등차 수열이라는 말을 아무리 관대하게 넣어도 그러면 뭐 72항쯤에 등차 수열 규칙성이 없어지고 다시 73부터 이 전항이랑 이어져 수열도 그럼 등차 수열이라고 쳐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첫째 항만 맞지?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너무 등차 수열이 힘들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 자, 그 다음에 1397번. 천상 197번 같은 건 안 어려워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식이 이렇게 써져 있을 때 S6랑 S3를 쓰기보다는 이게 어때 얘들아? S6 빼기 S3는 A6 더하기 A5 더하기 A4 아니야? 그치? X6에서 S3 빼면 요게 6이고 이거는 S12부터 S11 A12부터 A7까지 남아있는 거잖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AR에 대한 식 두 개 생겼으니까 AR이 열리기 쉬운지 한번 볼게요. 일단 요거 하나 얻었고 그 다음 거는 AR 6제곱, AR 7제곱, AR 11제곱이 72니까 AR 6제곱으로 묶어보면 완벽하다. 완벽해. 너무 만족스럽구나. 이 상태잖아 밑에 식은. 그러면 여기서 R 세제곱 남고, 그치? 앞에 거는 1이고 뒤에 거는 R 세제곱 이렇게 남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12다. 그러면 R 세제곱이 3이다. 뭐 이렇게 뭐 굳이 6차원 정식으로 풀 필요 없이, 그렇지? 이게 항의 개수가 안 맞아서 좀 두려워 보이긴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그리 같진 않다. 자, 근데 아직 완성되진 않았고 요게 AR 9제곱, AR 10제곱, AR 11제곱인데 요게 구해지는지를 봐야죠. 요걸 구하라는 거지? 그럼 끝났네. 왜냐하면 이게 6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R 세제곱만 남기고 R 6제곱을 빼내면 요게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R 6제곱은 이거의 제곱이니까 9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괜찮아? 마지막 계산이 좀 안 됐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연립을 한 다음에 무리해서 A랑 R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 이렇게 그거를 맨 트릭을 쓴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 이게 조합이 되다 보면 계산을 좀 덜하고도 구할 수 있더라. 물론 다른 방법도 엄청 많을 것 같긴 해요. 다른 방법도 생각할 게 너무 많아 보여. 근데 뭐 어쨌든 식 두 개 나오는 거니까 뭐 연립하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깊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긴 하네. 그 다음 99.
왜? 자, 첫째 항을 알려줬기 때문에 가식만 이거 너무 방해되냐 얘들아? 괜찮습니다. 가식만 풀어도 R이 구해지는 거지? 그럼 뭐 A4 구한다. 근데 나는 왜 있을까? R이 2개 나오나 보지? 가봅시다. A에는 2의 R의 n-1제곱이고 요거 그냥 식으로 써볼게. 왜? 그 잘 조는 고3 때문에 그런 거야. 왜? 네? 아 그거 등차수를 모르겠어. 야 근데 그 현지가 잘 얘기했는데 이거 잘 봐라 얘들아. 여기 이거 동그라미를 쳐 시험 때 이거 은근히 잘한다. 나도 잘함. 내가 잘한다고 하는 건 얘들아 내가 얘들아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이 지금은 문제를 많이 풀진 않는데 강사 초창기에는 진짜 많이 풀었거든 문제를. 많이 푸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한 달에 막 5번 문제지. 이런 식 이 정도로 많이 풀었거든. 그런 사람이 많이 한대잖아 실수를. 겁나 많이 하는 거야 이거. 내가 그래서 내 충분히 안타까운 게 아 그거? 니네가 그 3번인가 틀려와가지고 내가 안양 애들한테 제발 이것 좀 틀리지 말라 그래서 안양 애들은 다 맞았어 그거. 똑같이 나왔거든 진짜 싱크로율 거의 95%로. 니네가 뒤였으면 니네가 맞았을 텐데. 아니 얘들아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막 풀었어. 틀렸대. 아니 왜 틀렸지? 틀린 게 없는데 진수 조건에 에이씨 막 이러면서 그건 나는 지금 수능도 아닌데 뭐 A씨인데 니네 수능 때 그럼 어떡하냐고 꽉 쳐서 EBS 보다가 막 시험지 찢어. 아 진짜로 니네 집에 와서 엄마가 EBS 보고 답 맞출게 이러면 얼마나 집이 살얼음판인데. 근데 진수 조건 때문에 틀리면 이제 왜 그러니? 아 진짜 짱난데. 그럼 이거 괜찮아? 한번 해봐. 근데 이거 말고도 좀 쉬운 방법이 있긴 있을 것 같거든. 일단 해볼게요. 자,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약분되는 게 겁나 많네. 이거 약분, 이 약분, 그쵸? 그러면 R의 12제곱 빼기 1 빼기 R제곱 플러스 1은 4R 10제곱 빼기 4 뭐 이런 R에 대한 12차 방정식이 나오네요. 나이스. 12차. 야, 근데 이거 내가 예상한 그게 아닌데. 여기 R1 넣으면 0이 되긴 하는데 그럼 뭐 조립제법을 쓰라고? 아, 이게 여기서 계산이 좀 그게 같네. 아, 잠깐만. 그럼 이렇게 해보자. 여기서 R 12제곱 빼기 4R 10제곱은
R 제곱 빼기 4 이렇게 되지? 그럼 요게 여기서 R 10제곱을 뽑아보면 이렇게 되잖아. 됐어? 그러면 R이 1이어도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어도 얘네 둘이 참이 되지만 R 제곱이 4여도 참이 되잖아. 그치? 7구는 다 참인 것 같네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차수가 높아도 얘들아 구해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 근데 1이랑 마이너스 1은 아닐 테니까 R이 꿀마 2 맞잖아 내 말. 내 말이 맞잖아. R이 여러 개 나오니까 지금 나를 알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식도 분석을 해보자. 인지 마이너스 인지. 아니 둘 다 있나? 근데 얘가 AR 세제곱이잖아. 2 곱하기 8 아니면 마팔이네. 자 2번 4번 다 나오네요. 나는 4번을 선택했습니다. 현치가 뭐야? 2번이야? 저 이번에 찍을게요. 오 2번이에요. 아이 그렇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그치 그래야지 더 틀릴 테니까. 자 그래서 나를 해석하면 왜 마이너스인지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자 S12는 맞죠? 자, 이 필요 없고 R이 2라면 당연히 안 섭입하는 얘들아. R의 12제곱 빼기 1이 R의 10제곱 빼기 1보다 작아질 리가 없잖아. 그치? R이 2일 수가 없네. 그래서 R이 마이너스 2면 요거 없앨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R이 마이너스 2라는 거를 나를 통해서 알려주면 좋네요. 괜찮습니까? 선생님 화장실을 혼탁하는 혼딱이면 몇 초야? 알겠어. 그럼 우리 민미가 쓸 때 원래 이렇게 호딱 나갈까? 아 이거 다 끝났고. 알았어. 또 지금 이제 마무리하세요. 이건 문제 없네? 왜? 질문해주세요. 하루만 좀 1390번? 1390이 뭐요? 한번 볼까? 요건 왜요? 형은 풀었거든요. 근데 틀렸는데 다시 보니까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아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고? SN이 나와 있으니까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을 하면 AN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S1이랑 A1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돼. 근데 이 식은 내가 봤을 때 일치한다. 안 한다. 일치한다. 0이 아니라는 거죠. R은 1이 됐으니까
디귿 한번 해주시면. 자, SN이 9의 n제곱 빼기 1이잖아요. 그럼 SN 마이너스 봐봐 여기가 1이니까 더해서 0 되니까 이거 등비수열을 하기라는 거야. 그럼 SN 마이너스 1은 9의 n 마이너스 1제곱 빼기 1이니까 됐어요? AN은 얼마야? 8 곱하기 9는 11 넣어보면 똑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고 기억 맞잖아. 그럼 얘는 지금 공비가 얼마니? 9. 그러면 A의 2n은 여기다 2n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공비 당연히 81이 되겠죠. A2n이라는 수열은 A2, A4 이렇게 가는 수열이잖아. 아, 그럼 당연히 그 제곱이 공비가 되겠지. 근데 저기 여기에 펑션 수열은 똑같아. AN. 뭐 저기 2n 넣으면 여기만 2n이 들어가. 됐어? 자 이제 원리합계 들어가면 됩니까? 자 원리합계 들어가기 위해서 설명할 게 많습니다. 우리의 경제 지식을 올려보는 계기로 삼읍시다. 네. 왜? 우리는 이제 수업 안 되고 풀 수 있어. 아 예. 예. 남녀. 자 원리가 뭘까 얘들아? 개념. 어? 원래 이자. 원금이자. 그래 원금이랑 이자라는 뜻이에요. 원금 플러스 이자를 원리라 그래. 자, 여기서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선생님이 다 풀어서 써줄게. 일단 이자가 뭔지 아는 사람. 야. 돈 묻는 거. 돈이 왜 붙어? 돈 뭐 시간 지나. 맞아. 그래서 이자를 보통 이게 이가 무슨 이자인 줄 알아? 이익할 때 이자야. 이 자는 아들. 맞아. 이익의 아들이란 뜻이고. 방금 게 이거밖에 없는데. 스스로 자. 이자를 얘들아 기간의 이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너희들도 경제 상식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좀 테스트를 해보자. 민미야, 100억을 넣었는데 요새 뭐 3% 이자라고 해봐. 자, 그럼 이 3%가 1년이 지나야지 3%야? 한 달이 지나야 3%야? 하루가 지나야 3%야? 그러면 그거를 연이율이라 그래. 연이율 3%인 거야, 얘들아. 보통 다 연이율입니다. 월이율이면 사기지 거의. 자, 100억을 니네가 넣었어. 그러면 1년 후에 은행이 103억을 준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들아, 돈이 그냥 불어나면 어떻게 돼? 가치가 행복해지죠. 돈의 가치가 낮아지지. 돈의 가치가 낮아지는 걸 뭐라 그래? 약세. 5글자.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에요, 그게. 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가가 상승한다는 게 물건 가치가 오른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반대로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니네 잘 생각해봐. 20년 전 사람의 노동이랑 지금 우리의 노동이 가치가 달라? 우리가 더 훨씬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기계도 겁나 발달했고. 근데 20년 전 사람들, 선생님 어렸을 때는 강남집이
막 8천만 원 이랬거든. 1억이라고 치자. 그럼 지금 거의 3, 40배는 뛰었지. 그럼 우리가 그때 사람들보다 일하는 가치가 30분의 1인 거야? 아니잖아. 똑같아. 아니 오히려 진짜 똑같은 게 아니라 더 많아. 근데 돈의 화폐의 가치가 30분의 1 조각 나는 거야. 자 근데 그러면 얘들아 니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니네가 100억을 넣어놨는데 은행이 그냥 3억을 플러스 시켜줘. 그럼 인플레이션이 생기잖아. 이 3억 왜 생긴 거야 그럼? 이 3억 넣어줘도 인플레이션 안 생기는 이유가 뭐야? 은행이 그 돈을 응. 이렇게 갖다 쓰니까 빌려주고. 아 그렇지. 은행 주업무가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 그럼 빌려주는데 왜 3억이 생겨? 돌리는 거죠. 아? 그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뭘 해? 이자. 가치를 생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3억은 얘들아 은행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생산한 가치야. 사실 저거보다 높지. 그러니까 은행도 좀 갖고 우리를 주는 거니까. 그게 없이 이자만 주면 그건 그냥 내 돈이 계속 하락하는 거야. 알겠어? 이게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원리야. 돈으로 사람을 굴리는 거야. You know what I'm saying? 현대판 노예지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많이 꿀수록 사실 거의 노예랑 비슷해지. 근데 우리 현대인들도 다 꾸잖아. 집 살려고. 진짜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해 주는데 빌 게이츠가 한 100조 넘게까지 있었잖아요. 100조라고 치면 1년에 빌 게이츠가 100조 넘으면 이자가 3조잖아. 왜? 얘들아 연 이자 3조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줄까? 어느 정도인 줄 같아? 내가 3조를 일단 365로 나눠봤어. 그러면 1일 이자가 나오지. 그거를 또 24로 나눠봤어. 그러면 1시간 이자가 나오지. 빌 게이츠가 1시간 동안 받는 이자가 얼마인 것 같아? 18억. 한 2, 3억 정도 되는 거. 1시간에 2, 3억 정도 받으면 1년에 3조가 생겨. 그러니까 얘들아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냥 우리 너무 슬퍼지니까 2억이라고 칠게. 게이츠 형은 1시간에 1억 9천만 원씩 써도 계속 재산이 증식합니다. 왜? 너무해? 너무 부러워.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자본주의야. 자본의 가치가 노동의 가치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얘기야. 니네 왜 공산주의가 생겼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뭐야? 나는 진짜 20시간씩 일하는데 이 새끼는 가만히 있는데 1시간에 2억씩 생겨. 이걸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공산주의가 그렇게 빨리 한 거야. 그리고 망했지. 그래서 실패. 공산주의가 괜히 막 헛소리하는 그런 이론은 아니에요. 인류가 실험을 해볼 만한 실험이었는데 불행히 실패했습니다. 안 된다 이러면서 지금 북한 꼬라지가 딱 그런 거죠. 저런 걸 스탈린주의라고 하는데 왜? 물리 시간을 아 그 스탈린 모르냐? 러시아. 스타일링. 스탈린주의. 스타일링.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저렇게 독재로 가게 돼. 그래서 거의 왕이잖아. 근데 너무 불쌍한 게 뭐냐면 얘들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겁나 착함. 벌써 폭동이 일어나도 옛날에 일어났어야 된다. 아직도 저거를 저러고 있잖아. 나 진짜 미치겠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걱정하는 게 북한이 폭동이 나서 무너지는 거거든.
그러면 난민이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좀 하나인데, 물론 정은이가 핵폭탄 쏘는 게 더 최악이긴 하지만, 너희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많아? 본 적 없어? 선생님 민방위 훈련 갈 때 안보 강사도 북한에서 넘어왔다 그랬어요. 누구야? 아, 뭐야? 그 안보 교육 해주는 강사가 아, 북한에서 넘어왔다 그랬어요. 이중 찾자. 얘들아, 더 선생님이 현실감 있게 얘기해 줄게. 이거를 니네가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노동의 가치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36,000불 정도 되지. 계산하기 힘드니까 4천만 원이라고 할게. 1년 연봉이. 그러면 빌 게이츠는 우리나라 사람 5명의 1년치 노동력. 그렇지. 4천 연봉이잖아. 1년치 노동력이 5명의 1년치 노동력이 1시간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거야. 이 정도면 왕 아니냐 얘들아? 내가 이 얘기 해줬더니 자기는 빌 게이츠의 발도 빨 수 있다. 야 근데 빌 게이츠 형 이거 다 기부하기로 했어. 그리고 딸한테 100억밖에 안 줘. 야 니네 엄마 아빠가 니네한테 50시간 이자만 물려준다 그러면 괜찮아? 이거 빌 게이츠가 50시간 넘어오면 100억 생기잖아. 니네 엄마 아빠가 재산에서 1년 이자에 50시간어치 이자만 물려준다 그러면 괜찮아? 그거랑 100억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빌 게이츠 딸한테는 그런 느낌일 거 아니야. 아니 엄마 100억은 너무한 거 아니야? 휴지 쪽 같은 거. 나는 근데 미국이 그게 부러운 게 뭐냐면 빌 게이츠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빌 게이츠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딸도 노력하면 100조를 벌 수 있다고 생각해서라고 나는 생각해. 우리나라는 저거 못해. 너희들 엄마가 100조 있는데 니네 100억 준다 그러면 거품 물고 빨리 더 내놓으라고. 진짜로 엄마 이 말이 돼요? 막 이러면서. 왜냐면 우리나라는 자식이 또 100조를 벌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거든. 그러면 엄마 아빠도 아씨 나 수문이 싫은데 이래도 결국 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어쨌든 이 가치를 누가 생산한다? 은행에서 돈 꾸한 사람들이 생산하는 거야. 돈을 꾸는 사람이 될 것인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이자가 얘들아 기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연이율이 있고 월 이율이 있고 일이율도 있겠지. 뭐 근데 어쨌든 뭐 이건 없고 요새는 다 연이율이다 이자라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자의 종류에 단리랑 복리가 있어. 나는 이 차이가 뭔지 아는 사람. 안 배우냐 요새? 내가 어디? 월말. 아 그건 기수불 기말불입니다. 자 보자. 달리는 단리냐 달리냐? 달리. 달리는 등차 수열이야. 그 다음에 복리는 그럼 뭐다? 참고로 지금 은행 이자 중에서 달리 이자는 없어. 무조건 복리야 얘들아. 자 그러면 복리랑 달리가 뭐가 다른지 알려줄게. 단리를 그러니까 이자가 10% 이율을 갖고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100원을 넣어놓으면 달리는 이게 이제 연이율이라고 할게.
1년 뒤에 얼마가 붙어? 10. 2년 뒤에도 10, 3년 뒤에도 10. 등차 수열이잖아. 이게 단리이자. 그럼 복리이자는 100원에다가 10%면 1년 후에 1.1, 2년 후에도 1.1, 3년 후에도 1.1. 등기수열이죠. 이렇게 붙는 게 복리이자야. 참고로 얘들아, 복리이자는 되게 빨리 늘어납니다. 어느 포인트를 너무 갑자기 급상승하기 시작해. 선생님 부모님 때는 은행 이자가 얘들아 막 20%, 30%막 이랬어. 50%도 있었을 거야. 그때는 그래서 자꾸 노인네들이 저축해야지. 은행 이자 1%인데 뭘 저축해? 그래서 자꾸 우리 세대나 니네 세대는 자꾸 막 비트코인 같은 거를 하고, 야 나도 은행이자 20%가 뭐야, 10%만 돼도 넣겠다. 지금 3%도 되게 많이 올라온 거야. 선생님 결혼했을 때는 진짜 1%였어. 100만 원 넣어놓으면 1년 지나서 만 원. 내가 10,000원 보태서 치킨 사 먹자 말이지.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이 이자 개념을 유태인들이 만들었다고 하거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유태인을 싫어하는 거야. 자꾸 자기네들이 동포가면 더 받으니까. 근데 그 100만 원에 3%는 3만 원이잖아. 근데 100억에 3%는 3억이지. 이게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민미 말이 맞아. 야, 똑같이 3%잖아. 맞아, 똑같은 거. 3억이면 솔직히 한 달에 2천씩 써도 되잖아. 물론 세금도 떼가야겠지만 1,000만 원씩 써도 되잖아. 근데 3만 원이면 엄마 이자 받았어? BHQ 무슨 치킨 먹을래? 뭐 이거밖에 없네. 맞지? 그래서 돈을 얘들아 모아야 돼. 돈은 모을수록 엄청 강력해져. 그래서 어른들이 니네들한테 하는 말이 완전히 잘못되진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좀 써놓는 게 낫지 않나? 젊을 때 즐기는 게 낫지 않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젊을 때 자꾸 돈을 써서 이걸 줄이면 이게 불어나지 않아. 근데 불려놓으면 겁나 빨리 불어나. 진짜야. 그게 복리 이자의 마법이야. 그리고 얘들아, 돈이 쓰는 게 힘들겠냐? 모으는 게 힘들겠냐? 이게 공부랑 겁나 비슷해. 내가 매일매일 모으는 거 겁나 힘든데 너희들 100억씩 주고 오늘 하루 만에 다 안 쓰면 뺏어가겠다 그러는데 못 쓸 사람 있습니까? 다 쓸 수 있지. 1,000억 줘도 다 쓸 수 있을까? 1조 줘도 다 쓸 수 있어. 하루 만에. 잠깐만요. 막 이러면서 진짜 막 포르쉐 람보르기니 가서 다 들고 막 아파트 계약 막 하고 막 가야 됐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예금이랑 적금을 알려줄게. 자, 예금, 적금 차이 아는 사람 빨리 설명해. 그러면 얘는 아, 적금을 이렇게 깨는 거야? 예금은 안 깨는 거? 비슷해. 자, 예금이라는 거는 그냥 넣었다 뺐다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적금은 내가 1년 동안 매월 얼마씩 내겠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어떤 게 이자가 기본적으로 더 높을까? 적금. 왜? 은행이 1년 동안은 이 돈이 남아있을 거라고 개런티 할 수 있잖아. 니네 지급준비금이 뭔지 알아? 지금 준비? 지급준비금? 경제를 너무 모르는구만. 얘들아, 너희들 우리가 전 세계 인구 딱 5명이 있어. 은행에
100억을 맡겼어 우리 5시. 그럼 은행이 그 100억을 꺼줄 거 아니야. 얼마까지 꺼줄 것 같아? 한 50억? 많이 주지 그럼 90억 꺼줬다고 쳐봐. 어느 날 우리가 5시 가서 이거 100억 인출하면 그럼 어떻게 돼? 은행 파산이야 이거. 그러니까 은행이 준비해야 되는 돈을 지급 준비금이라고. 내가 100억이 있으면 얼마까지 꺼줘도 되는지. 얼마까지 꺼줘도 될 것 같아? 법으로 정해져 있어. 20. 아니 선생님 알기로 우리나라는 10%인가 그럴 거야. 정말 적어. 너 그래서 은행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이라고 칠게. 야 신한은행 곧 망한대. 너 그러면 어떡할 거야? 안 망해 이럴 거야. 빨리 가서 찾을 거야. 감사해요. 찾아야지. 근데 10%밖에 못 준다고. 그러니까 11%의 사람이 가서 내 예금 내놓으라 그러면 망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태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좀 보증을 해줘. 야, 우리가 돈 넣어서 신한은행 안 망하게 해줄 테니까 돈 빼지만 어차피 돈도 없음. 이게 지금 준비금입니다. 알겠어? 은행에 돈이 별로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니네가 은행에 몇 억만 넣어놔도 VIP 대접해줄 거야. 은행 가면 VIP 실로 새로 이런. 커피도 진짜. 왜냐면 몇 억 한 번에 빼가면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요새 현금이 잘 안 돌잖아. 다 카드에 찍히잖아 그냥. 근데 갑자기 니네가 한 5억 좀 넣었는데 5억 현금으로 주세요. 현금이요? 잠시만요. 막 이러면서 이제 주변 은행 전화해야지. 진짜 5억도 없어요. 그건 아니죠. 그냥 개별 지점에 5억 현금, 5억 현금, 5억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 생각보다. 그리고 요새 누가 5억을 현금으로 뽑아가냐? 아 농전으로 줘? 소리를 못 들어. 못 들지. 5억 절대 못 들어. 5억이면 트럭 불러야 되거든. 한 몇 대? 너희들 그래서 은행에 동전 갖고 가도 별로 안 좋아. 은행 요새 우리 동네는 신한은행에 동전 뭐 화요일만 받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 자 그래서 예금은 막 넣었다 뺐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많이 줄 수가 없는 거고 얘는 1년 동안 보통 그러니까 주택 우리가 사기 힘든 거 사고 싶을 때 적금을 많이 들지. 이내로 치자면 나 용돈 모아서 아이패드 살래. 2년짜리 적금 드는 거예요. 그럼 뭐 100만 원 넣었더니 150만 원으로 끝난다. 자 그래서 근데 그러면 예금은 얘들아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100만 원에 2% 이자라고 해봐. 1년 후에 이게 곱해지겠지. 근데 내가 30만 원 뺐어. 그럼 1년 후에는 이걸 거 아니야. 이 계산을 해서 뭐 하면 돼요? 계속 이럴 텐데. 원금 곱하기 1.0일 텐데 이거 계산해서 뭐 하죠? 곱셈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원리합계는 적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복리 적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유 그냥 풀까 문제 얘들아. 적금이니까 아까 기간을 정해서 돈을 집어넣는다고 했지. 그러면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넣거든. 그래서 민미가 얘기한 것처럼 월 초에 넣는 거를 기수물이라고 합니다. 이 수는 머리 숫자야. 그 다음에 기간의 말에 넣는 걸 기말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용어는 다 설명한 것 같아. 문제 하나 풀면서 좀 볼게요. 자, 1412번 읽어보세요.
아 이거 상환이구나. 상환은 1412번이 아니라 1406번. 월이율 1%면 높지. 진짜 많이 줘. 응. 예? 와. 연이율이 아니죠. 자,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좀 해줄게. 봐봐. 원리합계가 얘들아 모의고사나 수능이 안 나오는 지 되게 오래됐거든. 근데 왜 그러냐면 푸는 방법이 다 똑같아서 그래. 결국 마지막에 나온 원리합계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 내가 매달 넣는 돈이 달라져. 이렇게 해도 별로 안 어려워. 그러니까 이 도입 단계 말 때문에 자꾸 니네가 거부감을 갖는 거지 실제로 그냥 등비수열 계산이야. 등비수열 합계산이야. 자, 사람은 헷갈리면 집에다 48칸 그려. 지금 한 48칸 못 그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만 그릴게. 자, 복리로 매월 초 기수불이라는 얘기야. 여기에 넣는다는 거야. 여기에 10만 원을 넣어. 그러면 이자가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복리니까 1.01. 두 달 지나면 1.01의 제곱. 그러면 마지막 칸에는 몇 제곱이야? 이거 헷갈리는 사람은 다 그려도 되고 칸을 좀 좁혀봐. 이게 세 달이라고 치면 10 하나 둘 셋이잖아. 3제곱이겠죠. 너무 어려워하지 마. 괜찮지? 근데 선생님 매달 넣는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도 10을 집어넣지. 그럼 이자 쭉 붙으면 여기 몇 제곱이야? 47제곱. 여기도 10을 집어넣죠. 46. 그래서 여기에 10만 원 집어넣고 이자 붙은 다음에 끝이에요. 이게 적금이에요. 그러면 원리합계가 뭐냐? 여기 있는 애들의 합을 원리합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 표만 그릴 줄 알면 이 돈이 달라져도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아요. 자, 그럼 미미야 이거 무슨 수열인 것 같아? 그러면 공비가 1.01이죠. 초항은 얘로 치자. 그 다음에 1.01에 얘들아 몇 제곱? 48제곱 빼기 1. 이게 원리합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산도 좀 보여줄게 얘들아. 자, 요거 0.01이니까 뿅뿅뿅뿅. 됐어? 그러면 여기 1010이지. 그 다음에 1.01 48제곱이 뭐래요? 1.61에. 그럼 여기 0.6이네. 그래서 606이 나오네. 됐어? 그리고 이거 좀 헷갈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얘들아 지금 10,000원 생략해서 풀었잖아. 야 10만 원을 48개월 동안 부으면 얼마야? 480만 원이지. 그럼 이자가 붙으면 그 근처겠지 얘들아. 선생님 뭐 6억인가요? 6천만 원인가? 아니 480을 넣었는데 6천 나오면 그 은행 나 좀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이거 단위 안 세도 얘들아 좀 20을 10번 넣었대. 그럼 200이니까 이자 붙으면 뭐 많아봤자 250 이 정도겠지. 뭔 2천만 원이야 씨. 알겠어? 그거는 안 헷갈렸으면 좋겠어 좀. 아니 선생님 이율이 40%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요 정도 이율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비슷하다. 모은 거보다 좀 많겠지. 모은 거보다 100만 원 지금 120만 원 더 붙었구만. 4년 동안.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
그리고 기말불은 왜? 요거 지울게 얘들아. 기말불은 여기서부터 집어넣지. 그러면 여기 끝까지 가면 10의 1.01의 47제곱이야. 맞아요? 그리고 기말불은 좀 거지 같은 게 이 맨 마지막에 10 집어넣고 그냥 받는 거야. 줬다 뺏기. 그러면 여기 있는 거 합 구하면 맨 1.01 빼기 1이고 초항이 10이지. 그 1.01의 몇 제곱? 맨 48제곱이야. 0제곱부터 47제곱이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다른 게 뭐냐면 얘만 달라져. 기수불이랑 기말불. 당연히 한 칸 앞에 넣었으니까 얘가 더 크겠지 얘들아. 그래서 기수불이랑 기말불 차이는 이거다. 자, 요걸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해달라는 문제고 오늘 설명은 좀 못할 것 같은데 얘들아 해야 되나? 요걸 좀 응용한 게 유형 17 원리 합계와 상환이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할부로 물건을 사기, 그 다음에 연금을 일시불로 바뀌고 이런 거거든. 한 문제는 좀 풀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이게 문제 1412번 한번 읽어봐. 빨리 풀고 여기까지 숙제를 내드릴게요. 자, 1000만 원을 2년 동안 갚기로 했잖아. 그럼 얘들아 1000만 원만 갚아도 될까? 이자도 갚아야 될까? 당연히 이자도 갚아야지. 뭐 1000만 원을 갚는데 2년 동안 갚는데 1000만 원만 갚게 해주면 완전 천사지. 1000만 원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붙는데 내가 그럴 수는 없잖아. 자, 그래서 1000만 원에 2년 이율 1.01에 24제곱을 곱한 것만큼을 갚아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매달 월 납입금이 얼마냐는 거잖아. 그치? 괜찮아? 이 월 납입금의 합계가 원리 합계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몇 퍼센트냐? 1.01 빼기 1분의 기술불이야 기말불이야? 말부터니까 기말불이겠네. A 곱하기 1.01에 24제곱 빼기 1이 월 납입금을 24개월 동안 적금으로 쌓는 형태의 금액이라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이랑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 앞에 거는 그냥 이걸 계산하는 거라면 이 17번 유형은 이 납입금 같은 걸 계산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총 갚아야 되는 거는 그 금액에서 그 기간 동안 이자가 붙은 거. 그 다음에 식 세워주는 거는 원리 합계 기말불식 내지는 기수불식을 세워줘서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된다. 요 설명은 선생님이 조금 더 해줄게. 그러니까 원리 합계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1416번 적당한 이미 못한 것까지 다 해서 검사 맡으세요. 오늘 오답 다 끝내신 분 있으신가요? 이거 숙제? 저요. 천식이, 성훈이, 수모님 좀 남았나? 네. 알겠어. 다음 시간에 검사 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 시시한 거 시간도 있다는 거. 분량 하나